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2023년 7월 27일 어제 오늘 새벽에 FOMC 발표 있었습니다. FOMC 발표가 있었고 시장은 예상치대로 0.25% 인상 7월 27일 FOMC 0.25% 인상으로 예측치에 정확하게 부합했습니다. 일단 말씀드렸었던 대로 0.25% 인상 외에 빅스텝 이상의 인상 또는 동결 또는 인하는 가능성이 없었다 라고 봅니다. 그리고 시장에서도 역시나 높은 확률의 예측치였었기 때문에 쉽게 어떤 반향을 보이지는 못하고 단기 반등으로서 그 흐름만 좀 나타내준 그런 상황입니다. 조금 올라가준 모습 보여주고 다시 위에 자리는 잡아줬어요. 올라갔다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다시 30K 안쪽으로 안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은 이 25bp 같은 경우는 시장에 어느 정도 이미 기정사실로서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었던 이제 그런 예측치예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은 그 선반영된 흐름으로 약세장이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. 오히려 실제 예측 재료 반영 시에는 악재가 소멸함으로써 단기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단기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에 있습니다. 일단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은 지금 정확하게 거시적인 흐름대로 가고 있고 이 코인파는 지금 거시적인 흐름만 잘 캐치를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 아니었던 이 동결이 되었다고 해도 어차피 상승이었어요. 그리고 인하라든지 이 빅스텝 인상의 대폭 인상은 가능성이 아예 없었다라고 어제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 FOMC가 열렸을 때는 0.25bp 인상이 제일 확률이 크고 그 다음이라고 말을 하면은 동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차라리 노릴 거면 롱을 한번 노려보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새벽 3시 구간에 만약에 이제 저를 믿고 들어가신 분들이 계셨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지금 수익을 꽤 보실 수 있었던 그런 타점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일단은 지금 악재가 선반영되었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. 악재가 선반영되었다고 해서 그 악재가 반영됐을 때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닌 게 예측치의 신뢰도에 따라 다릅니다. 예측치의 신뢰도에 따라 다릅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이 빅스텝, 동결, 인하에 대한 예측치가 반이었어요. 30%씩이었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반영되기가 애매합니다. 근데 지금은 이걸로 명확하게 지금 예측이 되어 있던 상황, 굉장히 강한 신뢰도의 예측치였었기 때문에 그 예측치가 부합하니까 오히려 악재가 아니라 악재 소멸로 인한 호재로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. 그래서 이 거시적인 그런 흐름도 볼 때 금리가 인상되니까 악재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금리가 인상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악재인데 이게 시장이 얼마나 높은 신뢰도로 선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거 그것을 꼭 확인을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FOMC 이제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. 역시나 블록미디어에서도 잘 정리된 글이 있어서 같이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지금 첫 번째로 이제 FOMC 연준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를 고려하지 않는다. 경기 침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. 현재 기조대로라면은 미국의 이제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경제 회복력을 고려할 때 생각보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연준은 더 이상 경기 침체를 생각하지는 않는다 라고 합니다. 이 얘기인즉슨 뭐냐, 더 올려도 된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. 연준의 목표치인 CPI가 2%까지 가려면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. 지금도 3%가 넘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더 이제 이런 긴축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, 경기 침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은
일단은 8월에 CPI를 또 보긴 보겠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냥 낙관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겠습니다. 두 번째, 이제 파월의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인해 금리 인하 시기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라는 점입니다. 파월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편할 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편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.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편할 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편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?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이제 파월에 이런 좀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해야 될 때 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애매모호한 스탠스로 인해서 금리 인하 시기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. 하지만 그래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는 준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금리 인하는 연내에 아예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6월달 FOMC보다는 조금은 유해진 스탠스가 보인다.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호재라고 볼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제 여기서 또 말을 한 게 연준의 목표치 근처에 인플레가 목표치 근접하면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해요. 이 말인즉슨 올해는 하겠다는 말이 없어요. 내년에 하겠다. 그러니까 올해는 금리를 인하 안 하겠다 라고 완곡하게 돌려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내년은 고사하고 지금 다음 FOMC까지도 수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낙관론을 좀 일축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. 8월달에 CPI 결과도 봐야 되고 이런 결과들을 좀 보면서 그렇게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여요. 근데 지금 여기까지 들었을 때 제가 느끼는 바로는 금리 인하 가능성 있다. 동결 가능성 있다. 다만 그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은 시장이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겁내는 것 같다.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뭐 FOMC도 그렇고 CPI도 그렇고 생각보다 괜찮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괜찮고 동결로도 괜찮다라는 그런 발언을 약간 완곡하게 돌려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지금 그렇게 낙관적으로 말을 해버리게 되면 시장이 현재 상황을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오히려 잡혀가던 인플레 기조가 다시 한번 거꾸러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매파적으로 스탠스를 유지하겠다. 약간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. 그 정도로 해석이 좀 되니까 이제 뭐 좋게 표현을 하자면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이제 나쁘게 걱정할 거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시장에 긍정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을 것 같아서 FOMC 발표 때 동결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GDP 그리고 소매 판매 데이터도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원래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.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8월달에 있는 CPI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. 현재 스탠스라고 하면 인플레는 충분히 좀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좀 보시면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. FOMC 앞두고 걱정하셨던 분들이나 그리고 FOMC 이후에 시장을 어떻게 좀 판단해야 할지 고민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랍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. 저희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그럼 감사드립니다.